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 강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문제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통념 중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자, 1번의 소프트웨어는 유연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시키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소프트웨어 공학은 별로 필요 없는 큰 덩치 문서를 생성하게 해서 개발을 모두 지연시킨다. 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강 개발하면 되지 뭐하러 공학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 지체된 인력을 뒤늦게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젝트 일정을 더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잘못된 통념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브룩스의 법칙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12월 31일 날 이제 완성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건데, 그죠? 11월 말일이 됐는데 도대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이사님이 5명을 투입을 했을 테니까 빨리 완성을 해라 라는 거죠. 근데 어떠세요? 기존에 있던 멤버가 10명이 있다. 이 10명은 1년 동안 고생을 한 거잖아요. 거의 1년 동안 고생한 걸 이 5명이 들어와서 새로 파악을 하려면 그만큼 더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기존 멤버들 간의 화합에 관련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일정을 더 지연시킨다라는 브룩스의 법칙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팀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프로젝트 조직 구성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 집중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중앙 집중형이다 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에요? 네, 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모두 하는 거죠. 네, 구성원들은 그 결정에 따르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권한과 책임이 한 명의 관리자한테 위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식이 되죠. 그래서 1번, 2번이 지금 중앙 집중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이 있는데, 분산형은 이제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비용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비용이 많이 들죠. 팀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여러 사람과의 의사를 교류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많은 이제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식이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의사교류로 인해서 이제 의사결정 시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겠고, 또 그 개개인에 대한 생산성, 책임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팀의 의사교환 경로는 어떠세요? 모든 팀원들 간에 다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적인 팀 구성이죠. 네, 4번에 보면 분산형 팀의 의사교환 경로는 계층적이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틀린 거죠. 계층적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은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의 고급 프로그래머가 5명에서 7명이 되는 초급 프로그래머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계획하려면 먼저 소프트웨어에 대한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범위 결정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로 잡을 거냐라는 거죠.
자,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기능적인 면,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신뢰도,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제약 조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능이다라는 것은 이제 입출력 장치, 그다음에 이제 통신, 이것에 관련된 거, 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성능은 이제 속도, 그다음에 처리 시간 이런 것들. 신뢰도는 이제 전체에서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죠. 네, 가동률. 네, 그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이제 신뢰도. 인터페이스다라고 한다면 어떤 연결에 관련이 되는 거고요. 제약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제약 조건, 하드웨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여기에서 나열한 것은 무엇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헐적으로 제어되는 장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 그렇죠? 네, 순서에 의거 절차적 운영상 소프트웨어 실행 절차.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다. 키보드나 기타 입출력 장치들을 통해서 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연결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특성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각 특성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용자의 기능병, 사용자가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는 필요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진화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윈도우즈 7이다. 근데 나중에 윈도우즈 7이 없어지고 윈도우즈 10만 쓰래요. 그럼 윈도우즈 10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진화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유지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프트웨어가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라.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자리가 있는데 도서관에 자리가 100석이 있는데 그 100석이 꽉꽉 차서 돌아가면 이 도서관은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00좌석에서 뭐 1명, 2명이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이 낭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효율성이다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사용 용이성. 예, 여러분들 기계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차이점이 있죠. 네, 그래서 결론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나온 모델을 보면은 이제 폭포수형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V 모델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군요. 자, 폭포수 모델이다 라는 것은 뭐죠?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하는 거고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1번에 보면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폭포수형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변동이 없는 경우에 채택하는 게 폭포수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컴포넌트다 라고 있는데 이거는 개발된 소프트웨어 양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컴포넌트 모델은 기존에 있는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될 소프트웨어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선형이다 라고 한다면 나선형 모델은 어때요?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 나선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아니다 그랬으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V모델은 폭포수 모델의 테스트와 검증을 강조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네, 폭포수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선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폭포수형이다 라고 하면 어떠세요? 네, 1번에 보면 사용자 피드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정확해야 되고 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다 라고 하면 이제 모형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고객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50년대다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나선형 모델은 위험 분석을 그죠. 나선형 모델은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위험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A 회사에서 ERP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추정된 규모가 33,600 LOC가 되고요. 과거의 평균 생산량은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600 LOC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한 달에 48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고 개발 비용으로 오른 것은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33,600이 우리가 총 해줘야 될 거고 한 달에 한 사람이 600 LOC를 하니까 이렇게 나누기 해보면 총 몇 명이다 라고 나오죠. 그렇게 했더니 56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6명이 1인당 480만 원이니까 네, 이렇게 곱해주면 인건비가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268800000 이렇게 나오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표의 CPM 소작업 리스트에서 작업 시에 가장 빠른 착수일, 가장 늦은 착수일, 여유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A는 선행 작업이 없어요. B도 선행 작업이 없어요. 네, 그런데 A는 15가 걸리고 B는 10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A, B가 끝난 다음에 C가 A와 B가 끝난 다음에 C가 들어가고 얘는 10일이 걸려요. D는 B가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D는 25일이 걸려요. E는 C가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고 15일이 끝나요. 그럼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끝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의 라인이 나올 수가 있느냐? 3개의 라인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A에서 C를 거쳐서 E를 거쳐서 끝나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 15 더하기 10 더하기 15를 해보면 40일이 걸리는군요. 그 다음에 B에서 C에서 E에서 끝나는 과정은 10일, 10일, 15일이 걸려서 얼마가 되나요? 3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D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는 10 더하기 25를 해주면 35가 되는군요. 그러면 가장 빠른 착수일은 물어봤는데 지금 어디에서 물어봤어요? C에서만 물어봤습니다. C에서. 그래서 C에서만 이거는 전체적인 걸 말을 한 거고 C에서는 얼마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15, A는 15, B는 10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젓가락 한 짝이 A, 젓가락 한 짝이 B, 짜장면을 먹는데 젓가락 한 짝으로는 먹을 수가 없죠. 두 짝이 다 도착을 해야지 먹어요. 그러니까 얘는 10일 만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입장에서는
일단 착수가 얼마에 시작이 돼야 되냐면 15일에 15일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착수일, 가장 늦은 착수일이 15일이 되는 것이고 여유 기간을 따져볼 건데 지금 보면 이 경우는 가장 긴 경로에 40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업체고 의뢰자한테 며칠 만에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40일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뭐 여기서 하루만 더 지체가 되면은 41일이라고 돼버리잖아요. 또 하루만 더 지체해버리면 또 42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약속한 날짜하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라인이 모두 끝나길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체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야지 딱 40일 만에 완성되어서 의뢰자한테 약속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계 경로에 있는 것들은 여유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기간은 이제 없다, 0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이 라인에 B에서 D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는 35일 만에 주니까 40일 만에 완성해도 되니까 5일의 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임계 경로에 있는 부분들은 여유 기간이 없습니다. 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응집력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응집도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였어요? 모듈과 모듈이 있으면 이 안에 내부 명령어들에 대한 관계성을 우리는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안에 있는 하나의 소작업에 대한 결과가 다른 작업에 입력이 되는 경우, 자, 하나의 결과가 다른 작업에 입력이 되는 경우, 이런 응집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요? 네, 이런 응집도를 순차적 응집도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응집력이다 라는 것은 모듈 내부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응집도에 대한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설명이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응집도가 뭐가 있느냐? 기능적 응집도, 그 다음에 교환적 응집도,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응집도, 순차적인 응집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능적 응집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을 하고, 다음에 이제 교환적 응집도다 또는 통신적 응집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입력과 동일한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응집도다라는 것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들을 처리 요소로 해서 하나의 모듈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순차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을 그 다음 활동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올바르게 설명이 된 것은 바로 2번 교환적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결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 있는 관련성이 되는 거죠. 가장 강한 결합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결합도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가장 강한 것이 이제 내용, 그 다음 내공이 쌓이면 라고 했었죠. 네, 외제차 탈 수 있다라고 그랬죠. 네, 스테이크도 먹고 스테이죠. 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한 응집도는 무엇이다? 바로 내용 결합도다라는 겁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모듈의 결합도다, 응집도다, 이것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죠? 응고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얘는 모듈과 모듈의 관련성, 얘는 모듈 내부의 관련성,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결합도란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맞게 설명된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모듈 간의 결합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네, 모듈 P가 모듈 Q 내부의 변수값을 수정합니다. 모듈 P는 모듈 Q의 레이블로 직접 분기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모듈 나왔으니까 이제 결합도가 되겠고요. 결합도 중에서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자, 결합도 중에서 이거는 이제 내용 결합도에 해당이 되는군요.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의 일부분을 참조하거나 또는 이제 수정하는 경우 이거를 내용 결합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결합도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두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 네, 자료 구조의 어떠한 변화, 포맷, 구조의 변화는 그것을 조회하는 모든 모듈, 변화되는 필드를 실제로 조회하지 않는 모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자료 구조가 전달된 경우의 결합도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스탬프 결합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다. 평균 무장애 시간, 평균 복구 시간, 이제 MTTF, MTTR이 있다. 시스템의 가용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가용성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시스템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 돌아가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총 시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예, 총 시간은 고장나 있는 MTTF, 그 다음에 복구 시간 MTTR, 장애가 없을 때의 시간, 그 다음에 복구되는 시간분에 장애 없이 진행되는 시간 MTTF가 되겠죠. 가용성이란 전체 시간분에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UML 다이어그램에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있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모델링 하는 곳으로서 사용자 사례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도식화한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나요?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둬가지고 기술한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세탁 중이다, 건조 중이다, 탈수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클래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순서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클래스는 인스턴스들이 갖는 변수들과 인서들이 사용할 메소드를 갖는 거고 다중상속은 2개 이상의 클래스가 한 클래스로부터 이제 상속받는 거다라는 건데 다중상속이다라는 것은 여러 명한테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다중상속이다 라고 합니다. 자, 4번에 객체가 갖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을 메소드다 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러 객체를 생성하는데 각각의 객체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한다. 용어적인 면이고 객체는 속성과 행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속성과 행동을 상속받을 수 있죠. 다형성은 몇 개의 클래스를 묶어서 하나의 객체처럼 다루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형성이다 라고 하면 같은 의미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오픈하세요. 문을 오픈한다. 필통을 오픈한다. 지갑을 오픈한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 변수값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얘네들이 동일한 클래스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클래스 변수값을 갖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네. 클래스 변수는 해당 클래스 내에서 모든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클래스 변수 값을 갖게 된다.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은 클래스의 객체에 대한 연산을 정의하는 부프로그램을 이제 용어적으로 메소드라고 한다. 클래스가 하나의 부모 클래스 갖는 것을 우리는 단일 상속이라고 한다. UML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정적 모델과 동적 모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20번입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캡슐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캡슐화는 뭐랑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죠?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죠. 캡슐화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 좋은 거니까 객체 지향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고, 그죠? 응집도는 높아진다입니다. 결합도는 어떻게 되죠? 결합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